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은 뭐 느끼셨겠지만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저격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뭐 약간 그 한 놈만 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대선 후보 4자 토론회 그 첫 출발을 알렸던 게 지난 그 2월 3일자 토론이었죠. 그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껏 총 두 차례의 대선 후보 4자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법정 토론, 1차 법정 토론까지 해서 총 3차례에 걸친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윤석열의 모습은 꽤나 일관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아니라 개그를 하러 나왔다. 품격을 떨어뜨린다. 배우러 나왔구나. 이 세 가지의 생각을 지울 수 없게끔 일관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토론 방식이었죠. 일관되게 대본 없이는 토론이 불가능한 후보. 근데 이제 어제도 꽤나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말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대본 찬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란 중에서 초창기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문하는 어떤 선언적인 것을 한 이후에 이 윤석열 후보의 행동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도리도리였죠. 좌우로 도리도리. 말하면서 도리도리. 그런데 좌우로 도리도리 하던 것을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아래로 도리도리 하죠. 대본 보고 말하고, 대본 보고 말하고. 자, 아무튼 나름 중요했던 윤석열 후보의 이 이야기들, 특히 허위 날조 발언들, 그리고 또 나름 재밌었던 포인트, 코미디적 어떤 요소가 있었던 그 몇 가지만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이지 않았습니까? 해당 주제 초반에서부터 윤석열 후보의 그 행동은 뭐였죠? 곧바로 나온 게 바로 이제 허위 날조 프레임을 이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뭐 소급해서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초반부터 가짜뉴스부터 잡아서 두고 늘어지려고 했죠. 자,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자고요. 오마이뉴스의 기사죠.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타협 없다. 자, 이재명 후보 이날이 11월이었죠. 지난해 11월 5일자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손실보상 요 관련된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이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요. 코로나 어떤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또 꾸준히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행했던 내용 보시게 되면 신화일보의 기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전국 최초로요. 소상공인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을 경기도가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도에 논의가 돼서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시스의 기사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1년 5월 31일자 기사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회복자금 확대. 코로나19 회복자금을 지원했는데요. 2021년도에 이걸 확대를 하긴 했지만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기일보의 기사도 보시죠. 자, 이재명 역할 분담 감사 경기도 31개 시 이게 시, 군 피해업종 집중 지원. 자,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제 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역시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초반부터 어떻게든 까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짓말로 흠집을 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던 정책이 있었던 게 언론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뭐 손실보상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헌법상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상 보상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서 그 소급 손실보상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이재명 후보가 재산권 방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 헌법상의 어떤 보상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자, 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이제 1월 22일자 페이스북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제한 소상공인 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 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지난해 8월 24일에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 내용을 역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답변. 자, 질문은 뭐 이거였어요. 이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여기서도 보시면 헌법 제23조 3항 마찬가지로 이걸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을 역시나 다루고 있죠.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명백한 허위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정말 지저분한 싸움을 초반부터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듯 그러한 거짓된 정보, 허위 날조로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토론을 이어가 보려고 했던 것은 이제 곧바로 민주당에 의해서 또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또는 페북커들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 팩트가 지적이 되고 있죠. 자, 아무튼 다음 포인트로 좀 또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쭉 넘어가서 토론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등장했던 게 뭐겠습니까? 웃음 포인트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그 안철수 후보의 절레절레, 눈을 감고 절레절레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내용은 한겨레 그 기사를 통해서 좀 함께 보는 것으로 하시죠. 자, 안철수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 윤석열 답변에 고개만 절레절레.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 5G라든가 그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어보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윤석열 후보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 이제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추가 질문을 던지니까 윤석열 후보 이렇게 답합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안 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자, 안철수 후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 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 여기서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또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하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이끌어낼지가 문제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되어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 건데 윤석열 후보가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죠. 아니, 안철수 후보는 이 분야 전문가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근데 윤석열 후보 되도 않는 막 이 수준 낮은 이야기들로 어떻게든 답변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든가. 참 황당하게 답변을 이어가다가 본인의 밑바닥만 보여주게 됐죠. 어쨌든 이처럼 수준 떨어지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 안철수 후보의 이 절레절레가 아주 그냥 코미디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 저 토론해 보면서 이때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 아무튼 이 안철수 후보의 절레절레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보면서 얼마나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면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할까. 아주 적절히 저 모습 하나만큼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구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거 하나만큼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참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 했다. 그 윤석열 후보가 현재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그 5G 네트워크 구축과 AI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 낮은 모습이라든가 어떤 공공 데이터 기반의 산업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
생각도 없이 뭐 보안 사항 어쩌고 계획도 없는 수준 낮은 발언도 있었고요. 빅데이터 기업과 이제 플랫폼 기업의 차이도 구분 못한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적처럼 정말 한심한 모습까지 또 이어졌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아니 좀 이렇게 품격 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코미디를 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냥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니 왜 모른다라고 잘 이야기하더만 그럼 좀 알려주세요.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왜 여기서 괜한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아니 보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냐고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아무튼 된통 깨진 모습 보면서 많이들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요런 부분도 있었죠. 이제 앞서 짚었던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조금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제를 고민하시는 거면 뭐 정치 보복하겠다, 뭐 검찰을 키워서 뭐 국물도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계속해서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얘기 안 한 거 가지고 그 자꾸 거짓말 한다고 맞받아 치면서 막 내가 그런 얘기 언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냐? 내가 안 한 얘기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열심히 받아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받아치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네, 윤석열 본인 국물도 없다라고 이야기 본인이 했습니다. 2월 19일 경남 진주 광민 사거리 열린 유세에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한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완전 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쟁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또 씌운 거죠. 근데 솔직히 이쯤 되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한 말을 지금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좀 찌라시? 소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자꾸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짓말을 두고서 저거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도 그런 의혹도 있죠. 그래서 뭐 소문일 뿐이겠지만 글쎄요.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또한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뭐 저기 폭탄주 자제하시고 기억 안 난다라고 하지만 않으시면 뭐 그런 의혹은 없지 않겠습니까? 토론회에서 두 번째 코미디를 또 짚어볼 만한 게 있어요. 그 주식 양도세 발언도 역시나 포인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코미디 사이에 또 교묘하게 또 가짜 뉴스를 또 집어넣기도 했고요. 자, 심상정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 양도세 도대체 왜 도입되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도입 취지 자체를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달래요. 아무런 공부도 없이 그냥 폐지하라니까 그 주변에 저기 측근들이 폐지하라니까 폐지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무지함의 코미디를 또 보여줬죠. 그리고 또 주식 양도세 폐지는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난 아마 첫 번째 토론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펼쳤던 이후에 이번 토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만이 그 주식 양도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해서 그 경제장관 경질되지 않았냐. 주식시장이 어떤 왜곡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입힌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양도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만의 주식 양도세요. 73년도하고 89년도 사이 그때 한 번씩 있었고요. 73년도와 89년도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하긴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그리고 2013년에 도입했던 주식 양도세는 2016년에 폐지가 됐고 실제로 그 당시 재무부 장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말대로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폐지된 주식 양도세,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도입이 폐지된 거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폐지가 아니죠. 그리고 실패 이유도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게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금융실명제 도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명 계좌가 넘쳐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패의 요인 중 하나였던 거고요. 게다가 대만 국민들 중에서 거의 65%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대만이 아니라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로 그냥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도 예측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태계였던 거예요. 그들의 주식시장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완전히 다른 주식 양도세를
이것을 비교 대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거죠. 국민들을 굉장히 현혹하게 좋은 가짜뉴스의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는 만들어가지고 이번 토론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알고서 현혹하기 좋은 프레임으로 던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아마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리저리 이제 구글에서 서칭을 하다가 뭐야? 대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네? 양도세 얘네들도 저기 문제가 있었네. 이번 토론에서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겉핥기식으로 스크랩을 해온 그 정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금방 또 이제 전혀 다른 사례라는 것이 들킬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토론회에서 써먹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경제 분야 주도권 토론,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주도권 토론, 이제 경제 분야 주도권 토론을 했었을 때 그 포인트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봐도 현재 대장동 게이트에서 윤석열 후보의 개입이 특정되는 혐의들이 등장을 해요. 김만배의 녹취록도 등장을 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되려 김만배와 정영학, 이재명 후보가 더 가까운 측근이지 않냐, 이런 이상한 또 헛소리를 했죠. 자, 가까운 측근으로 특정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너무 억지를 부려요. 그에 어떤 불안한 심리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정말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존재라는 사람이 결국 조재현 대법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는데, 억지 프레임을 끼워 넣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울 지경이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였죠.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언론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녹취록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그 발언은 2020년 10월 26일자의 녹취록이죠. 근데 참고로 이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관련된 토론 발언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그것을 특정해서 이제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이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이걸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게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역시 또 허위 사실이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과도하게 흠집을 내려는 일환으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쭉 그냥 대충 좀 나열하자면, 저번 토론회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는 횡설수설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본인이 내세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 백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칼을 열심히 갈고 와가지고는 이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대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이해,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이것을 아주 잘 물어뜯어줬어요. 네, 그 점은 좀 칭찬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역시나 이번 그 제1차 법정 토론, 그러니까 이번에 세 차례 있었던 총 세 번째 이제 4자 토론이죠. 4자 토론만 따져보면 이번 토론에서는 토론을 또 좀 하러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열심히 펼쳤고요. 발언을 할 때는 대본 없으면 안 되는 윤석열 후보의 고질병을 아주 잘 살렸던 토론이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 고질병은 도졌죠. 이번에도 역시나 자료를 찾느라 이제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또 대본 찾는다, 이번에도 대본 없이 지금 뭔가 할 수가 없는 애구나, 그런 의견들이 쭉 채팅창에 또 달리더라고요. 아마 그 토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다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라든가 추경 문제라든가 관련된 답변은 아예 심지어는 답변도 안 하는 모습도 있었죠. 자, 아무튼 이번 토론에서 자세, 품격, 정책,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번 토론에서 가장 좋은 어떤 성과를 이뤄낸 후보는 1위가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2위는 아주 적절하게 윤석열 후보의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있는 이해도와 나름 자신의 어떤 전문성 있는 영역대의 이야기를 또 잘 펼쳤던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2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3위가 심상정 후보, 그리고 4위가 윤석열 후보, 이런 식이었다고 봐요. 그러나 2위와 3위 간의 격차는 하늘 간의 땅 차이였다고 봐요. 2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고 3위는 심상정 후보죠. 그 둘 사이 간의 어떤 격차는 하늘과의 땅 차이 정도였다고 보니까요.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번 토론이요, 다 지적할 거는 좀 하도
많았어요. 뭐 이제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신상정 후보에 대한 부분도 지적할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적거리도 있었는데 다 지적을 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들, 지금 당장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크게 헛발질을 했던 토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의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의 요약은요, 진짜 딱 이 두 사진만 보시면 바로 요약돼요. 첫 번째 사진. 자, 안철수 후보의 절레절레.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뭐 이것으로 이번 토론회 사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